1부 강의 간단하게 복습하고 2부 시작할게요. 1부 강의는 제가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그리고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졌을 때 했던 인터뷰, 알파고는 상대방한테 이기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지 더 매력 있고 더 아름다운가를 봤을 때, 마치 여러분이 놀 때 정말 잘 놀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듯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는,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놀 줄 안다라는 것. 그래서 이세돌은 자기가 알파고한테 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바둑을 공부하고 두면서 그 바둑의 아름다움을 느꼈었다라는 것.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는, 인공지능은 어떤 업무를 잘하고 이기는 것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화해 가고 있고, 인간은 자기가 한계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놀 줄 알고 또는 노력할 줄 알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아름답다고 여겨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이코패스도 있는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도 있을 텐데,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혹시 남학생들 그리고 여학생들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외모에 자신 있는 부러워요. 아무튼 외모에 자신이 없다면 방금 제가 했던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할 때 매력이 발산된다는 거. 그렇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매력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한계를 잊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한계를 잊어버리고 자기 삶을 즐기거나 또는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그리고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거나 최선을 다해서 노는, 모든 인간은 인공지능에 비해서 지적장애인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NCS를 밑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 놨죠. 여러분들이 지금 꿈 많은 중학생이지만 저 NCS를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는 놀이동산 가는 것보다, 낚시 가는 것보다 공부하고 문제 풀고 도서관에 가서 책 보는 게 더 재밌다. 그러면은 명문대를 향한 공부를 준비를 하세요. 꼭 명문대를 가시기 바래. 장점이 많으니까. 그런데 나는 공부하는 게 왠지 노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러면 일단은 저기 4번에 나와 있는 현장에서 자기 손발을 고생시켜 가면서 현장에서 그 복잡한 것을 몸의 지식으로 쌓는 그 안목지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것을 10년 이상, 15년 이상, 앞으로 여러분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이 아마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는 특성화 전문대학을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특성화 학교들은 대부분 저 NCS를 기반으로 아마 여러분들을 트레이닝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NCS의 그 자격증을 여러분이 딴다 하더라도 저 2번, 3번의 특성이 있으면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이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당장에는 몸이 편할지 모르겠으나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꼭 자유학기제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NCS는 뭔가 표준이 있잖아요. 저기 보면 표준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스탠다드. 근데 앞으로는 새로운 표준들이 계속 생기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의외성과 복잡성이 있는데 아직 자격증화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이걸 정말 유심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바다낚시를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 바다낚시 자격증 지금 없잖아요. 그냥 바다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야. 국가공인 직무능력 표준 바다낚시 자격증 없잖아. 그래서 현장에서 의외성과 복잡성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자격증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것을 끊임없이 찾을 필요도 있어. 그런 식으로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 6번에 보면은 배운 내용이나 규칙이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다 인공지능 로봇이 잘하니까 앞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왜 장학 퀴즈에 인공지능이 나와서 큰 점수 차이로 이겼잖아요. 미국에서도 그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큰 점수 차이로 인간들을 이겼고, 뭐 1초에 800만 권 책을 본다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부 강의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일부 강의에서 제가 강조했던 건 그거였어요. 인간적인 것과 인공지능적인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일부 강의의 주제였어요. 인공지능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왜? 어차피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적인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제가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그 패턴, 바둑을 두는 습관, 알파고의 습관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알파고는 5단이랑 바둑을 둘 때 6단 실력만 발휘한다라는 것. 그게 인공지능적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아마추어하고 두든 5단이랑 두든 최선을 다할 줄 안다라는 것. 인간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특성이에요. 인간적인 거예요. 그게 사실 그보다 더 인간적인 건 뭐냐면,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뭔가에 빠져든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인간적인 거예요. 사랑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그 사랑의 대상이 이성일 수도 있고, 남자나 여자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사랑에 빠질 줄 안다라는 것. 그것이 인공지능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몇 가지 압축이 되죠? 인간은 뭔가에 사랑에 빠져야 되고,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뭔가와 사랑에 빠져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 일에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적인 노력이에요. 인공지능은요, 원래 그냥 몰입되어 있어요. 그 한 가지만 그냥 집중을 하는 게 인공지능이야. 인간은 산만해. 인간은 산만하고 인공지능은 그냥 원래 몰입되어서 있는 존재야. 인간이 왜 산만하냐?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 우리 몸의 호르몬, 우리 두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 여러분 이 중에서 술 마셔본 사람 있을 거예요. 술 마시기 전과 마신 후가 자기가 아닌 경험한 사람 있을 거야 아마.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셨으니까. 네. 막걸리. 고등학교 고1 때도 전 술 많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이거 학생 교육원이라.
고1 때도 가끔 회식 자리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먹었어요. 길바닥에 쓰러져 본 적도 있고, 고등학교 때. 자기 몸이 자기가 아니죠. 네. 여러분,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그리고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 수많은 세포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기업하고 똑같아요. 대기업이야,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기업을 이끌어갈 때 모든 이사들과 주주들을 그 회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가끔 반란이 일어난다고, 반란이. 그래서 그 몸의 욕구라든가 몸의 화학 반응에 이 두뇌가 지배를 당하지. 주로 기생충이라든가 바이러스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한테. 우리 두뇌를. 여러분, 좀비 영화 최근에 부산행인가 본 적 있어요? 부산행? 예. 거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바이러스에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점점점 자기 이성이 사라지잖아. 눈빛을 잃어가면서.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그 좀비 바이러스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거든.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고 수많은 약물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리고 그 바이러스와 약물은 물질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추상적인 것도 있어요. 추상적인 것. 여러분, 최근에 추상적인 그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 나쁜 샤머니즘 바이러스라고. 뭐 꼭 이렇게 해야지 잘 돼. 뭐 이런 말에 확 넘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나쁜 바이러스예요. 그걸 도그마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도그마. 스티브 잡스가 계속 외쳤어요. 도그마에 빠지지 말라고. 공자 선생이 계속 얘기했죠. 경신이 원지. 신을 공경하고 신을 두려워하되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신을. 여러분, 인간이 최선을 다할 때는 신앙을 하고 신을 믿는 것은 좋지만 신이 특별히 더 자기를 더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도구마거든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신은 자기 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죽여왔어요. 지금 테러범들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알라 신은 위대하다 이러면서 폭탄 터뜨리잖아. 그 말이 왜 나오죠? 알라 신은 자기 편이라는 거야. 여러분, 신은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그 도그마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종교는 난 이거 같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저는 교회를 한 8년 다녔어요. 성가대를 한 5년 했어요. 테너로 활동했습니다. 안 불러본 찬송가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떠나면서 딱 한마디 예수님의 말은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저는 교회를 떠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 기독교인 아니에요. 교회 떠났어요. 하나님 만세. 오케이. 야, 자꾸 그런 말도 하지만 너 그러면 알라신 만세를 하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 2가지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계명.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것이고, 정확한 성경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예요. 자, 그 문구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 곧 아버지께 한 거다. 그 두 문장,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청소년기에는 잠시 도그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정말 신이 자기 편인 것 같거든. 나는 굉장히 운이 좋은 놈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기분을 뭐가 만드냐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그런 기분을 만들어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두뇌에 도파민이 많아요. 도파민이 많은 사람들은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착각을 하고, 신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한테는 늘 행운이 따르고 뭐 이런 걸 믿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청소년기에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이 먹어서까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숙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걸 명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고. 자,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돕는다라는 것이, 제가 일부 강의랑 이거랑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기 스스로를 돕는다라는 그 컨셉이 인공지능 시대 이후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 과거에는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였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돕는 방법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열정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에 빠졌는지도, 현재 열정을 다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뭔가에 빠져들어서 몰입하는 거, 이거 세 가지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돕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게 인간적인 노력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진로는 저절로 보이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게 이제 일부 강의의 내용이 이런 거였고, 자, 2부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걱정인데,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은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이 나오는데, 앞에 한 서너 가지만 보세요. 교사, 의사, 약사, 언론인, 금융인, 법조인, 사무직. 저런 게 사라질 직업들이에요. 저 특성이 있습니다. 저기 볼까요? 교사, 의사, 약사, 언론인, 금융인. 저 특성이 뭐냐면 자격증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격증. 자,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 아래쪽에 있나? 이거. 학벌이나 자격증으로 보호받고 있는 직업은 앞으로 의미가 없다. 이거 봐. 자격증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들이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뭐가 더 유리하냐면, 자격증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게 더 유리해. 앞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활동은 자격증이 만들어지기 어려워. 자, 그러면 자격증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활동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 활동을 하지 않아. 그럼 자격증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죠? 왜 교사 자격증이 있고 왜 의사 자격증이 있죠? 교사, 의사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격증이 생기잖아요. 원천적으로. 그걸 원하는 사람이 없어. 막 사람들이 교사 해달라고, 의사 해달라고 돌아다니면서 사정사정을 해야지 겨우 한두 명이 한다고 쳐봐요. 그럼 자격증이 없지. 예전에 화타라든가 그 전설적인 명의 화타라든가 이런 편작이라는 사람들, 의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옛날에 없었어요. 의사 자격증은 유럽에서, 영국인가 유럽에서 처음에 이발사를 하던 사람들이 아주 원시적인 의술을 펼쳐요. 그 당시에는 그 사혈법이라고 있었는데, 피를 빼면 병이 낫는다라고 믿는 그런 의사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발소하고 의사 역할을 동시에 하다가, 그 당시에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리고 피 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잖아. 그 당시 의술이 좀 너무 원시적이었으니까 돌팔이가 너무 많이 달라붙는 거지, 자기도 의사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만들어요.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의사보다 더 똑똑한 시대가 왔죠. 점점 이제 그런 자격증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맨 밑에 파란색 한 줄이 있죠? 뭔가 창조성이 있다거나, 인간의 감정을 관리한다거나, 가치 판단을 한다거나. 여러분, 가치 판단을 아까 이세돌이 인터뷰에서 아름다움을
그 바둑의 아름다움을 느낀다라고 이세돌이 인터뷰했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가치 판단이에요. 이게 얼마짜리냐를 감정하는 것도 가치 판단이고, 이게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 이것도 가치 판단입니다. 그래서 창조성과 가치 판단이 결합된 활동이 예술 활동인 거예요. 예술 활동, 문화 활동 뭐 이런 거죠. 커뮤니티 활동도 문화예술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사랑과 열정과 몰입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서 단 한 푼도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단지 최선을 다했고 사랑을 했고 몰입을 했고 열정을 바쳤다 에서만 위로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대다수가. 앞으로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돈이 되지는 않아요. 위로는 되지, 위로는 되지만 돈은 안 되죠. 그런 일들이 많아져요, 앞으로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자,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간의 활동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레이버라는 노동하고 워크라는 작업, 그 다음에 액션이라는 행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레이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노동은 뭐냐면은 돈과 교환이 가능한 행위를 말해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행동. 그러니까 인간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사라져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뭐냐면은 누가 돈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사회는 뭐냐? 내가 그걸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그냥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데, 그 활동이 좋아서 하는데 이상하게 돈이 생길 뿐인 거죠. 그걸 여러분 덕후의 세상이라고 그래. 덕후, 매니아, 또는 오타쿠, 덕업일치라는 그 새로 생긴 것도 있는데, 뭔가에 깊게 몰입하면은 언젠가는 거기서 어떤 사회적인 의미가 생기더라. 즉 돈을 벌 수 있더라. 그게 이제 덕업일치라는 말인데, 하지만 선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하고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하고 여러분하고 다르단 말이야. 세대가 완전히 달라. 이 다른 정도가 어느 정도 다르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책 한 권을 쓰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거의 이 지구가 45억 8천만 년이 됐다고 하는데 거의 40억 년 만에 오는 변화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가. 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세포가 지구상에서 탄생한 게 40억 년 전이라고 하는데, 지구상의 수많은 단세포와 생명체와 지구상의 모든 물질들이 지금까지 데이터화되지 않았어요. 각자 따로따로 놀았다고, 알아서.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하고 바이오 나노 혁명이 오게 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데이터화가 돼요. 그래서 세포의 활동까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인간이. 물론 인간이 모니터링 하진 않지, 인공지능이 하지, 인공지능이. 그리고 그 모든 단세포 하나까지 미생물의 활동까지 데이터화되면서 그걸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울트라 빅데이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빅데이터 시대인데 아직 데이터화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아. 근데 그 데이터화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가 되는데, 그걸 다뤘던 영화가 트랜센던스라는 영화예요. 한번 보세요. 이 지구상 모든 곳에 나노 기계가 뿌려집니다. 모든 것이 측정이 돼요. 이슬 한 방울에 수많은 나노 기계가 들어있어. 그 영화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40억 년 만에 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태양계가 형성이 될 때
태양계가 형성이 될 때 처음에 이 지구는 그 마그마 덩어리였잖아요. 뭐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혜성들이라든가 그런 돌덩어리들이 뭐 우주 먼지가 뭉친 것들이 중력에 의해서 막 끌려오면서 충돌하면서 막 지구가 빨갛게 마그마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표가 식으면서 그게 이제 암석이 됐다가 비가 오고 바다가 생기면서 풍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 지구가 됐단 말이에요. 흙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런 식으로 행성들이 생기고 위성들이 생겨서 지금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구 안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40억 년 만에 오는 변화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을 배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앞으로의 수많은 기업들이 바로 어떤 태양계를 형성해 가요. 태양이 누구고 수성이 어떤 기업이고 지구가 어떤 기업이고 금성이 어떤 기업이고 화성은 어떤 기업이고 목성은 어떤 기업인가. 아주 소규모의 특성화된 기업들로 점점 뭉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플랫폼 융합 시대라고 그래요. 그 시대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지구의 경제는 이 태양계 형성의 역사로 봤을 때 아직 분명히 태양은 있는데 행성과 위성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에요. 혼돈기죠, 혼돈기. 아직 질서를 잡고 있지 않아요, 이 지구의 경제는. 그런데 이 지구의 경제, 기업 활동이 무엇에 의해서 질서를 잡게 되느냐면 바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기업들이 이 태양계를 만들듯이 질서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은 기업의 역사로 봐서도요 거의 한 300년 만에 오는 변화이고, 또는 뭐냐면 화폐의 역사, 물물교환의 역사로 봤을 때, 여러분 옛날에 왜 그 맷돌처럼 생긴 걸로 화폐를 쓰기도 하고 조개 껍데기로 화폐를 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시대 굉장히 멀어요. 거의 몇만 년 전이에요. 그 다음에 뭐 키프라고 그래가지고 줄에다 마디를 매가지고 돈 계산을 하고 그랬었어요. 키프라고. 그 어떤 그 지구상의 화폐의 역사를 봐서도요, 지금 이 시대가 거의 5만 년 만에 오는 변화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화폐 자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전 지구가 데이터화되면서 어떤 가치 평가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서로 교환 가능하게끔 가치 평가가 돼요. 즉 여러분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보면은 여러분 지금 미국 국방과학연구원에서는 인간의 뇌파를 읽는, 원격으로 읽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알 수가 있냐면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머릿속에서 숫자를 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원격으로 지금 파악이 가능해요. 화가 났는지 슬픈지 기쁜지 무표정으로 있어도 그것을 두뇌를 찍을 수가 있어요, 원격으로. 지금 미국에서 그것을 왜 개발했냐면 테러범을 색출하려고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간의 속마음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앞으로는 인간의 속마음도 숨길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지구상에 있는 미생물의 움직임도 다 파악하는 시대가 오고, 그런 사회가 왔을 때는요,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여러분이 밤새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자, 잠이 안 올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기도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겠죠? 그 진짜 사랑이 측정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어느 날, 예를 들어보자면 그래요.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어떤 아픔을 겪는 생명체나 어떤 아프리카의 소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한 거야. 뭐 신앙도 없고 그냥 교회도 안 가고 뭐 종교도 없는데 그냥 왠지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 열심히. 그런데 그 다음날 여러분들의 계좌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진심이 측정되니까. 예로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강의 일부에서 인간의 인공지능의 특성과 인간적인 노력의 특성을 구분시켰냐면, 앞으로의 인간들은 사랑할 수 없다면, 열정이 없다면, 그리고 뭔가에 몰입할 수 없다면 인간으로 평가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인권은 유지가 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인간답다라는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고요. 미래 사회는 여러분들이 꼭 노동을 한다고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진심과 열정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와요. 모든 것이 측정되는 시대가 오니까. 그 시대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올 겁니다. 어쩌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저는 2050년 이후에는 추상적인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는가까지도 어떤 에너지로 측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 얘기했던 사랑과 열정과 몰입,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